여러분, 이걸 모르면 일정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달력은 단순히 약속을 잡는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의 생산성을 폭발시킨 노션 캘린더의 활용법을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션 공식 캘린더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노션의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캘린더 기능을 구글 캘린더와 연동하기 위해서 여러 복잡한 외부 도구들을 사용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노션 공식 캘린더 앱이 나왔습니다. 이제 클릭 한 번으로 구글 캘린더와 연동이 아주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업무와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노션 캘린더 활용법을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션에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아이디가 있으시면 되고요. 구글 검색에 노션을 검색하시면 노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고 구글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뒤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선택하게 나오는데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걸 선택하고 일단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노션으로 하고 싶은 것들, 프로젝트 트래킹, 투두 리스트, 헤비 트래킹 이런 것들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다음을 넘어가면 이제 노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선택했던 리스트들의 템플릿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왼쪽 아래에 노션 캘린더가 있는데요. 캘린더를 눌러주면 노션 캘린더라고 하면서 캘린더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구글 캘린더와 연동을 할 수 있다고 뜨는데요. 구글 계정과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Continue to Google Permission을 눌러주면 이제 로그인한 구글 계정과 캘린더가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체크 항목들을 선택해주고 계속을 누르면 이제 구글 계정과 연동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노션 캘린더와 노션 이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가입하고 이제 다 영어로 설정되어 있어서 언어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누르고 여기 세팅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면 프리퍼런스에서 언어 선택이 있는데요. 이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주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언어가 한국어로 바뀌게 됩니다. 캘린더에서도 동일하게 오른쪽 위에 아이콘을 누르고 세팅에 들어가서 캘린더 제네럴에 밑에 이 랭귀지 부분을 한국어로 바꿔주면 이제 한국어 캘린더를 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노션 아이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을 구글 캘린더와 연동하면 이런 식으로 구글 캘린더의 일정들이 노션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심지어 구글 캘린더의 색상까지 완벽히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개인을 보라색으로 바꾸면 노션 캘린더의 개인도 보라색으로 바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색상 연동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면 구글 내에서도 다른 구글 아이디와 연동할 때 색상까지는 연동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일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글 캘린더에는 3개의 구글 계정이 연동되어 있는데요. 이 컨텐츠 제작용 계정과 개인 일정 그리고 회사 일정에 대한 캘린더 3개가 연동되어 있는데 이 연동된 구글 캘린더를 하나만 노션에 연동해도 모든 캘린더들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기본 캘린더로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회사 일정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여기 앞에 네모를 눌러도 변동이 돼서 이런 식으로 개인 일정을 노션 캘린더에서 바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일정들도 여기 연동되는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그럼 이 일정들을 삭제하고 노션의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캘린더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캘린더를 만들 수 있는데요. 워크스페이스에서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면 새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페이지 제목을 캘린더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슬래시를 누르면 밑에 기능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슬래시를 누르고 캘린더 보기라는 기능을 선택하면 데이터베이스 기반 캘린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할 일, 투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러닝 일정과 명상 일정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 노션 캘린더의 장점은 여러 데이터베이스 속성 값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러닝 페이지에서 속성을 추가하고 체크박스를 눌러주면 체크를 할 수 있는 속성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속성은 이 페이지에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캘린더는 표 형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표 보기를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캘린더와 표를 전환해 가면서 투두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를 앞으로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러닝 일정을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복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복제를 할 수도 있고 커맨드 D를 눌러서 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23일, 24일 이런 식으로 투두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일정들이 있을 때 여기서 그룹화를 활용해서 이름별로 나눠주면 러닝과 명상에 대한 투두 리스트를 상하로 별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계산이란 탭이 있는데요. 계산을 눌러서 수,
체크 표시됨을 누르면 이 체크를 한 횟수가 카운팅 되면서 내가 할 일을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수치로 알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캘린더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캘린더 보기를 추가하고 여기는 디자인 캘린더로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보기도 추가하고요. 회사에서 일할 때 특정 기간이나 납기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캘린더 같은 경우는 항목을 추가해서 여기 날짜를 종료일을 선택해주면 22일을 클릭하고 30일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범위에 대한 일정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 프로젝트, 그리고 28일에서 6일까지 하는 B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기간에 대한 프로젝트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고도화된 속성들을 추가한 캘린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캘린더와 투두 리스트 캘린더가 있는데요. 우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설계 프로젝트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모듈 A, 모듈 B에 대한 모듈 값을 속성으로 추가를 해놨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서 다중 선택을 클릭하면 여기 여러 태그를 선택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모듈 설계, B 모듈 설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체크박스들을 선택해서 각 프로젝트에서 도면과 모델링, 발주가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 캘린더를 보면 이런 식으로 겹치는 일정이나 이런 식으로 완료된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 A에 제품이 입고될 때까지 프로젝트 B가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노션 캘린더의 강력한 기능이 바로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를 눌러주면 우리가 아까 구글 캘린더와 연동을 시켜놓은 노션 캘린더에 클릭을 해주면 노션 캘린더에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뷰를 봤을 때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기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작일을 조정해 줄 수도 있고 프로젝트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이런 변동들이 바로 노션과 연동돼서 모듈 A의 상세 설계가 7일로 변경된 게 바로 연동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긴 단위의 프로젝트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할일 캘린더 같은 경우도 아까 예시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을 추가를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태그를 추가한 할린 캘린더도 캘린더 보기로 들어가서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를 눌러주면 노션 캘린더의 투두 리스트까지 연동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투두 리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날짜로 추가된 투두 리스트들을 이 캘린더로 들어가서 이 밑으로 끌어와서 실제 시간 범위에 맞게 배치를 해줄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강력한 포인트고 이 시간을 지정해준 시간 정보들이 바로 여기에 시간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취미 관련 투두 리스트인데요. 업무를 할 때는 취미 투두 리스트를 꺼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 투두 리스트를 만든 경우 오늘 일을 전부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못한 일들을 다음날로 넘겨놓는다던가 이러한 유동적인 데이터 이동이 이 캘린더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캘린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캘린더 싱크와 동일하게 기본 캘린더를 디자인 캘린더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프로젝트의 세부 일정들도 추가해 줄 수도 있고 투두 리스트를 기본 캘린더로 설정해서 임의의 투두 리스트를 여기에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션 캘린더의 핵심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캘린더와 연동하는 법, 할 일 캘린더랑 프로젝트 캘린더를 연동하는 걸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구글 캘린더와 연동해서 한 번의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 효율화에 AI나 자동화라고 하면 대단한 기술만 떠올리곤 하지만 저는 중요한 건 복잡한 기능이 아니라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션 캘린더와 같은 기본 도구들을 확실히 쓸 수 있는 기본 기초 체력을 기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노션 캘린더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일정 관리가 더 편해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생산성 팁들을 좀 더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추천 영상에 제 영상이 뜰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면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요 누른 영상이 저장되니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PT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